반갑습니다. 두 개를 볼게요. 두 개 보고 그 두 개가 뭔데, 우리 이제 요 개정된 게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015년 7월 31일 바로 옆에 개정된 거죠. 그럼 거기에 지금 먼저 우리 그 박스에 오른쪽 거는 개정된 거, 그 다음에 왼쪽 거는 종전의 거 해가지고 뭐가 바뀌어졌는가 좀 알고 들어가자.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 여기에 나온 판례는요, 2015년도 판례만 쫙 해보니까 판례 페이지가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 한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뭐, 그냥 그거 설명하게 되면 한 10분, 20분 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 좀 편집을 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15년도 저번 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이죠. 그죠? 8월 달까지. 그래서 이때 대법원에서 이제 공보 나온 판례 다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까지 수록했고, 여기서 이때 오늘 이거 지금 우리 오후 시간 요 시간에는 판례 뭐 해가지고 이론 설명하는 게 아니고 판례 뭐가 있었다 그런 요점만 좀 알고 여러분 시험 그 칠 때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뭐 필요한 거면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 개정된 것부터 한번 보세요. 자, 뭐가 개정됐는가? 과거에 우리 이제 여러분 변호인하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동영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영 몇 시부터 한다고 했어? 말씀이 없었어? 아, 자, 말이 없었어? 좀 이따 말할게. 누구 저녁 먹을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마치는 시간 봐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 피고인에게 변호인도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인이 있어요. 근데 그 보조인이 과거는 친족만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친족뿐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어? 보조인이 될 순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와 뭐가 있는 자, 신뢰관계 있는 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보조인 될 수 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번 보세요. 자, 우리 구속에 여러분 정지하고 그 다음에 구속에 취소해서 과거 조문에는 뭐였죠? 이때 둘 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구속의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데 구속의 정지에 관해서 즉시 항고는 너무 지나치게 법원의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 받았습니까? 위헌 결정 받았다. 알죠? 그럼 위헌 결정 받아서 이때 지금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어 없어? 없고, 다만 조문에는 그대로 나와 있었어. 그런데 어차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받았으니까 조문에 존재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예 형사소송법에서 명문으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존재합니까? 삭제시켰습니까? 삭제를 시켰어요.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거 새로 신설된 게 여기에 바로 요번 우리 그 대구에서 황산 테러 사건 알겠죠? 그 황산 테러 사건 그의 영향으로 새롭게 이때 만들어진 거고, 요게 요번 개정안의 핵심이야. 뭐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제외한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그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배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형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어디에 둡니까? 지방검찰청에 두고 심의위원회를 둔다. 여기 새롭게 신설됐고, 자, 그 다음에 상소 제기 후 판결 전, 자, 판결 전 주목.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는 검사가 기소했다. 검사가 기소했다. 그럼 판결 선고 났다.
요 동안 갇혀 있었다. 미결 구금일수는 1심 전까지는 전부 산입, 전부 본령에 산입하고, 그 다음 선고 이후에 이제 항소, 상고 들어갔다. 이때 과거에는 전부 또는 여기서 뭐였죠?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 해서 일부 요게 문제가 되고, 헌재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보호합니까? 침해합니까? 침해한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불이익이 걸렸죠. 그래서 이때 아예 깔끔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그래 좋아 그러면 뭐 구태여 누가 상소를 제기했는데 다 무시하고 옆에 482조 그냥 깔끔하게 판결 선고 후 언제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여러분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그냥 깔끔하게 누가 상소하든지 전부를 본령에 산입한다. 그럼 쉽게 말하면 주모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관계없이 구금된 것은 전부 다 뭔데? 어디에 산입한다? 본령에 산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쟁점 보조인 속에 신뢰관계인자도 보조인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집행정지에 관한 자 주목 즉시 항고는 규정에서 존재한다 폐지가 됐다. 삭제. 그리고 자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는 존재합니까? 폐지입니까? 폐지. 그 다음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고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 여러분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를 본령에 산입하더라.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판례 풀이나 보세요. 자 거기 판례 프린트 보시면 3차 시험 대비해 가지고 나왔는데 자 주모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2014년도 15년도 판례로만 하다 보니까 불과 한 몇 페이지가 안 돼. 그래서 뭐 기왕 할 거 최근에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미 15년도 판례가 사정권에 나오기도 했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중요한 건 13년도 14년도 15년도인데 14년도까지 또 양이 너무 많아져 해가지고 우리 문제 풀거나 공부하면서 13년도 판례까지 많이 봤으니까 다 빼버리고 14년도 15년도 판례가 전부 다 뭐가 있는가 그걸 압축해가지고 보고 요 15년도 판례는 바로 저번 달까지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공고 난 것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1페이지. 그리고 요거는 지금부터는 판례 설명을 하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무슨 판례가 있었고 주제가 뭔가 이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그래서 줄친 거면 잘 봐. 자, 하단에 불신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2014년도 2월 판례. 자, 거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언제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의 기초에서 요 판례는 이미 기출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요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라면 반드시 요걸 조심해. 반드시 별표. 요걸 또 이미 물었습니다.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불신검문은 수사예요, 단서예요. 단서에 불과하죠. 그럴 혐의 필요 없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책 보지 말고 불신검문할 때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2014년도 여기서 10월 15일 사건에서 자, 통고 처분이 나옵니다. 칩 한번 보세요. 통고 처분에서 갑이 조세법 또는 관세법 등의 일정한 법규를 위반합니다. 그럼 법규를 위반하는 거니까 이때 이를 적발한 조세범위가 세무서장이죠. 요 갑을 FM대로 가게 되면요. 형사재판 가야 돼. 형사재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뭐였죠? 주로 대상이 되는 형벌이 벌금이야. 근데 어차피 벌금 내가지고 전과자가 되느니 전과자로 전락한 걸 막자. 그래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는 것을 뭐였죠? 통고처분을 해요. 이 통고처분은 법원의 재판입니까? 일종의 범칙금입니까? 범칙금이에요. 근데 갑이
통고 처분을 여기서 이행을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통고 처분을 이행했죠. 이행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죠. 그런데 이행 안 하면은 바로 행정기관은 갑을 수사기관에 뭘 해야 돼? 바로 고발을 해야 돼. 요걸 우리가 무슨 고발을 했어요? 즉시 고발합니다. 그럼 즉시 고발은 수사의 단서만 됩니까? 단서이면서 소송 조건입니까? 조건이에요. 그럼 즉시 고발이 없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공소제기가 무효죠. 공기판 가죠. 이때 그럼 즉시 고발을 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왜 즉시 고발하게 됐는가 사유도 별도로 조사합니까? 갑의 위반 행위를 재판하면 됩니까? 왜 갑을 고발하게 된 과정이 뭐였는가? 이걸 법원이 심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갑의 위반 행위만 재판하면 되는 것이야. 따라서 거기에 판례 요지 두 번째 보시면 조세 범칙 사건에 세무 공무원의 즉시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을 왜 하게 됐는가 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소추 조건을 갖췄는가? 그렇다. 적극. 그럼 법원은 갑의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즉시 고발 사유를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가? 그럴 필요 없다. 갑의 위반 행위만 재판해라. 소구. 자, 그 다음에 판례 쟁점 3번. 요건 동일성의 문제였죠. 그럼 동일성과 관계가지고 3번에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볼까? 주목. 우리가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는 주관적 불가분입니까? 객관적 불가분입니까? 객관적 불가분인데 주관적 불가분 공범 중 한 사람을 땡땡하면 전공범이 미친다는 것은 형소법 토탈해가 어디만 나옵니까? 고소만 나와요. 그럼 나머지 고소, 고발, 공소, 상소는 전부 다 뭐만 인정하고 있어요? 사건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일제죠. 항상 불가분은 전제 조건 수제입니까? 일제입니까? 일제. 따라 나올 말 동일성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럼 동일성 있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행정기관이 고발하게 되면 그럼 그 고발은 여기만 미쳐? 전부에 미쳐? 전부에 미치죠. 그러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건에서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해서 이런 내용이 바로 3번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줄친 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 범칙 사건에 고발이 있는 경우 자, 이때 고발의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다만 자, 여러 개의 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 사건으로 고발했다. 여러 개의 사실이죠. 그럼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그럼 다른 동일성이 없는 사건은 미치지 않는다. 당연한 거지. 자, 됐고 그 다음 3번은 넘어가도 돼. 넘어가시고 4번 자, 별표 체크하자. 불신검을 하면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여러분 제시하지 않았고 불신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이고 첫째 경찰관임을 알고 있고 그 질문이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라면 불신검문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하다. 그 다음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서 자 요거 2015년도 7월 9일 바로 저번 달에 판결 공보난 사건입니다. 최근 판례죠. 자, 우리 음주 측정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 음주 운전 혐의자 갑에게 측정할 때 두 가지 측정 방법이 뭐였죠? 첫째, 혈액 측정입니까? 호흡 측정입니까? 호흡 측정. 그런데 상대방이 호흡 측정하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또는 처음부터 호흡 측정을 강력하게 불신하고 있을 때는 무슨 측정? 혈액 측정. 자, 요것에 관련된 판례가 되겠죠. 그럼 첫째, 쟁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에 관한 요 규정이 수사 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는 취지인가? 그런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쟁점. 음주 운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호흡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때만 허용하고 있고 이때 혈액 채취의 방법이 적법성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판례에서 뭐라고 했니? 거기에 줄칭가만 보세요.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 측정에도 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통하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에 있으므로 자, 여기서 별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여기에서 한정하여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해석할 수 없다. 자, 주목. 도로교통법에서 측정 요구를 불응할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처벌한 측정 불응죄 요 규정을 뭐였죠? 혈액 측정을 호흡 측정에 불복할 때만 한정해서 허용하자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떨 때 할 수 있노? 그게 두 번째죠. 자, 두 번째 주로 혈액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첫째 줄칭가 봐. 호흡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 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자, 호흡 측정이 오류가 없어. 거의 정확해. 그럼 다시 음주 측정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불복이 없는 이상 다시 측정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등에서 드러나는 주치 정도, 술의 종류와 양, 사고를 야기했을 때 경위와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특히 여기서 조심하자. 상황에 비추어 측정기 오작동에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정이 있다라면 이때는 뭐였죠? 호흡 측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추가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죠. 요럴 때 혈액 측정을 하게 돼. 그럼 하게 되는데 다만 혈액 측정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피를 채취하는 거죠. 그럼 운전자의 무슨 동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혈액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더라도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정도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찰은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든지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자발적 사정으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법성이 인정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판례를 잠깐 정리하게 되면 주목. 원칙상 호흡 측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정확하다라면 다시 혈액 측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으나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술의 종류, 그 다음에 사고의 경위 과정, 그 다음에 혈액 측정의 호흡 측정의 오류 가능성 요걸 보았을 때 요런 의심이 있을 때는 혈액 측정하더라도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하고 다만 혈액 측정할 때 동의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 동의는 강제적이야, 임의적이야? 임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때 인정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 녹화물. 자, 참볼까? 영상 녹화물의 주 용도는 두 가지. 뭐였죠? 기억 환기, 진정 성립 대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다. 자, 그 다음 넘겨보자. 여기서 5페이지. 거기에 2절에 압수와 수색에서 이석기 사건. 거기 쟁점은 첫 번째죠. 영장 지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영장 지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적법한가? 그렇다. 적법하다. 위법?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넘겨보시면 거기에서 6페이지 메뉴에 줄친 거 좀 봐두시고. 여러분 2번은 무시해도 돼. 2번은 무시하고 3번에 보시면 그럼 그 테이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우리 전문 증거할 때 많이 봤죠. 저 책 보지 말고 사본만 있어야 돼, 원본이 있어야 돼. 원본과 사본, 녹취 사이에 동일한가 아니한가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옮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거기서 판례 1번 별표 체크합시다. 자, 7번 보세요. 여기서 갑을 병이 공범이요.
근데 갑을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기소했어. 그럼 피고인은 갑이요, 갑을병이요? 피고는 갑이죠. 그럼 이 경우에 을과 병의 공소시효는 뭔데? 갑을 공소 제기하면 시효 정지되겠죠. 다만 그 시효 정지는 갑만 정지가 돼, 을병도 정지가 돼. 을병도 정지가 되는데 을병의 시효가 정지되는 그 공범의 범위 속에 이른바 대항범도 들어갈 것인가? 예컨대 이 경우에 살인죄 공동정범이라면 이 대항범이야. 그냥 공범이야. 그럼 대항범은 서로 대척점이 있어. 예컨대 간통죄에서 남자와 여자. 또 하나, 두 번째가 뭔데? 뇌물죄에서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이런 경우에 대항범이야. 그럼 이 대항범도 공범 속에 집어여가 자, 뇌물 순회죄입니다. 또는 정례죄입니다. 그럼 받은 놈이나 준 놈도 당연히 정지가 되는가? 해서 판례가 요 공범 속에 대항범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좀 조심하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8페이지. 자, 거기 공소제기 방식에서 1번 이른바 공소장 특정과 관계해서 서산 모텔 사건이죠. 자, 여러분 날 좀 볼까? 통상 우리가 메스암페타민 사건 나오면 특징이 1월부터 3월, 1월부터 8월 이렇게 기간이 길어버리면 특정이었나 불특정이었나? 불특정인데 그래가 이 사건도 1심과 1심에서는 불특정으로 봤었어요. 근데 대법원이 깼어요. 보통 지금까지 메스암페타민 사건은 다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했는데 이거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했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했나?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이때 가치가 있다 봤어요. 그래서 불특정이다 특정이다 특정으로 받은 사례.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서산 모텔 사건 특정 불특정 특정. 자, 그리고 2번 밑에 4절 공소시효. 요 1번 판례 많이 봤죠? 자, 여러분 국내에서 A 사건, B 사건. A는 다른 사건, B 사건은 당해 사건. A 사건은 인지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고 B 사건은 인지 못했다. 그럼 지금 주제가 되는 것은 A 사건이야, B 사건이야? B 사건이야. 그럼 이 경우에 요 B 사건은 이때 B 사건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거야. 그럼 공소시효는 정지입니까? 진행입니까? 진행이고, 그럼 시효 끝났다라면 무슨 판결입니까? 면소입니다. 2번은 바로 최근 판례 또 하나 나왔어요. 요 구개범과 관계에서 또 하나 나왔어요. 중요한 판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바로 나올까는 힘들어. 그러나 요것도 충분히 앞으로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있는 판례입니다. 자, 거기에서 2번 2015년도 6월 24일 선고된 사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몇 줄? 범인이 별표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하는 것도 포함되는가? 적극 그렇다. 자, 이거 한번 보자. 갑이 한국이야. 한국인데 일본에 머무르면서 일본에서 범죄를 범했어요. 일본에서 범죄를 범하느라도 대한민국 법원은 갑을 재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속지주입니까? 속인주입니까? 속인주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죄를 범하고 어디로 도망갔어?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럼 일본에서 죄를 범하고 미국 도망갔을 때 한국에서 죄를 짓고 밖에 나가면 당연히 정지인데 얘는 한국에서 죄를 짓고 밖에 도망갔나 외국에서 죄를 지었나? 외국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 가서 숨었어. 이 경우도 요 국외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해서 이것도 정지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판례는 부정했다, 인정했다, 인정했다. 그럼 이 경우도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시효는 진행됩니까? 정지입니까? 정지로 봤다. 알겠죠? 자, 요걸 조심하고 9페이지
자, 거기 1번. 요건 원래 이미 2번 정도 나왔죠. 1번 판례 2번 정도 나왔죠. 음주 운전과 관련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 혈액 채취가 필요할 때 누구? 법정 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는가? OX 안 돼. 동의할 수 없다. 요거 원래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출증 가보자. 그냥 읽고 넘어가자. 따라서 음주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사 능력이 있다라면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의사 능력이 없어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럼 이걸 문제를 만들면 참 만들기 좋은 게, 미성년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 대리인 동의는 할 필요 없으나 의사 능력이 없다라면 당연히 동의한다. OX? X라는 뜻이야. 이걸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9페이지 밑에 4절 1번 공소장 부분 송달. 자, 요거는 2014년도 판례다 보니까 이미 여러 번 시험에 상당히 비중 있게 이미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였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 다음 뭐고? 기소하잖아, 그지? 그러면 기소한 다음에 뭐였지? 부본 송달하죠? 언제 송달하죠? 언제 송달하죠? 지체 없이 송달하되 늦어도 공판기일 전 며칠? 5일. 그런데 뭐였죠? 부본 송달도 안 했어? 안 하고, 그 다음 또 공시 송달했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뜻이야. 그럼 공시 송달로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 그럼 이때 이 절차는 적법이야 무효가 돼. 무효가 되겠죠. 그럼 다음 넘겨보시면 10페이지. 자, 거기 밑줄 친 거. 1심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자, 여러분 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면 이 지문 자체는 이미 여러 번 시험에 비중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당연히 효력 없고, 항소심은 문제 어디까지 나왔니? 이때 항소심의 조치는 여기까지 물었어요. 그럼 항소심은 어떻게 한다? 다시 뭐부터 한다? 부본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송 행위를 새롭게 하고 심리 결과에 기초해서 다시 판결해라. 자, 그 다음에 2번.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장이 여러 차례 집행 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이른바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로 볼 수 있는가? 주목. 자, 여러분 직접 형사가 찾아간데 집에 갔더니 몇 번 갔더니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송달 불능 보고서로 바로 파악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재 탐지를 촉탁했어.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를 접수했고, 요거는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송달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야? 공시 송달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야. 자, 2번 주제. 법원의 밑줄.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자기 잘못이죠. 그러나 포인트. 잘못된 공시 송달에 터잡아. 진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럼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진술을 못했다. 다시, 자기가 거주지 변경 신고하는 건 자기 잘못이지만 잘못된 공시 송달로 출석 않은 상태에서 판결 선고됐다. 그럼 무슨 사유가 없다는 뜻이야? 귀책 사유가 없다는 뜻이야. 날 좀 보소. 그러면 판결 선고하고 항소 기간 지나더라도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항소를 하지 못했더라면 뭘 신청할 수 있다? 상소권 회복 신청한다. 여러분, 상소권 회복 신청은 항소와 동시에 상소 신청을 어느 법원 합니까? 원심 법원에 따로 합니까? 동시에 같이 합니까?
동시에 같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사유가 없어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귀책 사유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1번 판례 요건 그냥 읽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자 변호인 시각장애인 경우 주목 국선 변호인 33조 몇 항 1항 2항 3항 1항은 뭐였죠? 필요적 2항은 청구 3항은 재량국선 1항은 몇 가지? 6가지 뭐고? 구, 미, 70, 농, 심, 사, 무, 단, 삼 이 중에 농하자는 있어도 뭐는 없습니까? 시각장애는 없어요. 그럼 1항입니까? 3항입니까? 3항. 3항은 청구국선이야? 재량국선이야? 재량국선이고 3항은 다만 무조건 해야 되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인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으로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서 1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형사소송법에서 항소 이유 제출 기간을 좀 넘겨보세요. 쟁점 두 번째. 자, 거기 두 번째를 봤더니 법원이 형사소송법 33조 4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자, 요걸 잠깐 하기 전에 항소 유서가 왜 중요한가 봐. 자, 우리 시험 치기 전에 판결 선고했죠? 항소 며칠? 항소 며칠? 7일. 야, 이거 지금 다음 주 시험이야? 그 다음 뭐였지?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다음 주? 왜 이래? 기록 송부 며칠? 14일. 그 다음 뭐지? 접수 통지 언제? 즉시. 누구한테 통지한다? 항소인과 상대방. 그럼 통지받고 뭘 제출한다? 이유서 제출 며칠? 20일. 이때 부본 송달 지체 없이. 그럼 답변서 며칠? 10일. 그리고 부본 송달. 이루어지겠죠? 자, 이때 만약에 항소인이 20일 이내에 이유서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 기각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20일 전이라도 기각 결정하면 돼.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되고 만약 본인이 국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귀책 사유 없이 기각하면 안 돼. 그럼 이럴 때는 어디? 다시 어디서부터 다시 합니까? 통지부터 며칠을 또 줘야 돼. 20일 또 줘야 되거든. 그럼 이 경우의 사례 2번 법원이 사망에 의해서 선정한 경우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함으로써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 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따라서 항소심의 구조는 법정 기간 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밑줄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20일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심판할 수 없고 33조 4항에서 국선변을 선정했죠. 그럼 뭔데? 특히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는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더 수정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책 보지 말고 이 말은 20일 지나지 않았을 때는 마음대로 항소 기각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란 뜻이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밑에 공소장 변경은 그냥 바로 하자. 장애인 강간과 강제추행을 장애인 위계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위계 등의 추행으로 바꿀 때는 공소장 변경 필요 없다. 원래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장애인 강간을 장애인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일 때는 필요하고 이렇게 위계 등의 방법일 때는 필요 없다고 봤던 사례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거기 1번은 아까 우리 공소장 부분 똑같습니다. 똑같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조사에서 1번에 요거는 판례 다 볼 필요 없이 7번 볼까요? 볼 필요 없이 자 법정입니다. 그냥 요 주제만 알면 돼. 검사입니다.
피고인입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증인을 불렀어. 그리고 피고인에게 변론이 있어요. 그럼 피고인과 증인이 껄끄럽잖아, 그지? 왜 근데 특히 조직범죄 같은 경우는 들리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무슨 시설을 할 수 있어? 차피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꼭 피고인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서도 상당히 마주 보면서 신문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어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차피 시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로는 뭐 나오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그냥 주제만 아시면 되고 그냥 줄친 것만 보세요. 보시고 자, 넘겨보세요. 14페이지에 자, 1번은 됐습니다. 1번은 되었고 주로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참여재판에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참여재판에서 자, 참여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검사가 기소했죠. 저 참여재판 받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그럼 자, 참여재판 신청을 배제 결정할 수 있지만 배제 결정 어쩔 때 배제 결정하죠? 공범자가 싫어하거나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싫어하거나 위해 등이 발생할 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럼 배심원을 선정하죠. 배심원 선정 다 됐죠. 배심 몇 명이지? 사형 무기 몇 명? 나머지 다음 주 시험이다. 주요 내용 인정했을 때 5 예비 자 대상 묻지 않게요. 예비 5 그다음 무이유부 기피 신청은 9, 7, 5 뭐였죠? 5, 4, 3 선정하고 그다음 뭐지? 공판 이 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위해서 반드시 공판을 준비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고 이걸 거치고 공판 이제 절차 심리 들어갑니다. 최종 변론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뭐가 남았어요? 판결 선고합니까? 평의 편결합니까? 평의 편결합니다. 이때 그럼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이제 공판 절차에서 배심원은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여기는 관여할 수 없죠. 어디에 관여합니까? 공판에 들어옵니다. 그럼 재판하기 전에 자 법관들이 배심원 모아요.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참여재판에 심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접해봐서 상당히 들떠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 마음을 진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섣부른 판단과 경솔한 판단할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나중에 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심리할 때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서로 부각될 것인데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미리 오타나는 뜻이에요. 요게 최초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재판 다 끝났죠. 그럼 평의 편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였죠? 마지막 최종 설명입니다. 이때 최초 설명할 때 뭔데? 미리 참여재판 취지를 알려주는 거지. 여기서 검사가 공소장 읽으면서 이런 거 읽을 거다 미리 알려준 건 아니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따라서 자, 거기에 판례 쟁점 첫 번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2조 2항,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35조 1항에 따라 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게 최초로 설명할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 사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목, 이런 걸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원칙적 적극이야 소극이야? 소극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겠니? 주목, 요게 포인트야. 최종 설명이야. 자, 그럼 다음 넘겨보시면 재판장이 최종 맨 위에 쟁점부터 봐. 최종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을 배심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가
원칙적으로 적극이야. 여러분, 무조건 적극이야, 원칙이야. 원칙상 위법해. 다만, 주목, 다만. 그럼 선생님, 이때는 뭘 주로 설명합니까? 재판 다 끝났잖아. 그건 재판장 모읍니다. 여러분, 자,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참여재판, 어떻게 좀 신중하게 잘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평이 평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그 결론이 저 사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이 재판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증거의 의미가 뭔지 이걸 좀 더 주의하셔가지고 소중한 판단, 평의 평결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평의 평결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평의 평결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나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거나 또는 안 했더라도 우리 원칙은 만장일치야, 다수결이야. 만장일치고, 만장일치로 평결할 때 뭐였죠?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만약 만장일치가 안 되면 심리의 관념 보관 의견을 들을 수 있냐, 들어야 되나? 들으라는 보완 조치가 다 있거든. 그래서 이 설명 안 했을 때는 원칙은 위법이지만 여러 가지 보완 조치가 있으니까 요걸 종합해서 봤을 때 피고인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요건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위법이야, 원칙이 위법이야. 원칙이 위법일 뿐이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증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페이지. 자, 1번 2014년도 6월. 자, 거기서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사이에 간격 있고 상승기라도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뭘 주로 고려하는가? 하단에 줄친 거. 주로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 측정할 때 수치가 얼마인지, 처벌 기준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그 다음 사고 경위 정황 종합해서 봅니다. 그럼 종합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1페이지 판례 2번 보세요. 2번에 바로 2번 넘어가면 돼요. 자, 이름 적발됐을 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죠? 0.158입니다. 얼마부터 처벌이죠? 취소죠? 1이죠. 그럼 이거 뭔데? 그냥 단순한 술에 취한 상태 만취야. 그럼 이 경우에 여기서 뭐였죠? 음주운전했다.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측정했다. 그럼 측정 당시 수치가 0.158이었다. 어느 정도 상승기라 감안한다 할지라도 시간적 간격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완전 만취야. 그럼 이럴 경우에서는 비록 이것이 상승기, 하강기면 더 올라갈 거고 상승기면 더 떨어지겠지만 기준치가 0.1인데 이 정도 수치상의 차이가 난다라면 당연히 술 마실 때도 얼마 이상이었을 것이다. 운전했을 때도 0.1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야. 자, 이런 판례죠. 자, 그 다음 다시 아까 그 페이지 2번 판례. 자, 거기 2번 판례에서 여러분 거기 바로 두 번째 보시면 됩니다. 7번 한번 볼까요? 갑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치여서 A가 도로에 쓰러졌어요. 이렇게 쓰러졌어요. 1차. 을이 한참 있다가 지나가면서 또 을을 지나갔어요. 이걸 역과 2차입니다. 이 사이에 만약 A가 확실하게 살았다라면 을은 죄가 뭐가 되겠니? 과실치사가 됩니다. 죽게 됐으니까. 근데 만약 죽었다라면 을은 뭐가 돼?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겠니? 사람이야 재물이야. 재물이고 손괴가 되고 고의야 과실이야. 과실이고 형법상 과실손괴는 없어 불벌이 돼. 근데 지금 문제가 요 사이에 A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라면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뭐였죠? 살았다고 쉽게
단정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을에게 불리하게 취급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판례가 두 번째죠. 자, 3번은 거기 그냥 이거 읽고 넘어가 두셔도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한번 보세요. 자, 4번 판례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증거이가 무엇이요? 증거의 증거 능력은 증거의 가치예요? 자격이에요? 자격이고, 그 다음 그 자격을 통과했을 때 그게 가치는 증명력이었고, 요건 법정주의입니까? 자유심증주의입니까? 자유심증주의인데,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도 과학적 조사 방법은 자유심증주의를 확장합니까? 제약합니까? 제약합니다. 그럼 법관은 결국 그 과학적 검사 결과를 못 믿어야 돼. 믿을 수밖에 없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1차 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유죄 쪽이 나왔고 2차 조사를 했더니 유죄가 아니라 무죄 쪽 나왔어요. 서로 같은 결과가 나와요.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까? 상반된 결과가 나와요. 이럴 때는 왜 안 오? 이럴 때는요. 1차 조사 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의 무시할 정도로 가벼워. 그럼 이럴 때는 1차적 검사 결과를 채택해서 유죄를 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 1차적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 기준치를 벗어났어. 그럼 뭔데? 이쪽의 결과가 더 사실일지도 몰라. 그럼 이럴 때는 섣불리 1차만 가지고 유죄를 판단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즉 이럴 때는 1차와 2차를 여러 번 반복해서 최대한 접근치에 근접하게 해서 판단을 해라. 이런 내용의 판례가 요 4번입니다. 5번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가? 자, 보지 말고 무조건 입증 책임 났다. 상해죄 동시범과 명예훼손죄 공익선 빼고 누가 입증한다? 검사. 그 다음에 보복의 목적이 있는가는 죄가 되는가의 문제니까 뭔데? 자유로운 증명이야? 엄격한 증명이야?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8페이지. 자, 1번 판례에서 자, 요거 하나 볼까?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 조서가 제출됩니다. 참고인 진술 조서는 원래 몇 조로 가야 돼? 300 몇 조로 와야 돼? 12조 4항으로 와야 돼요. 근데 312조 4항으로 와야 되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조건이 뭐였죠? 적, 진, 특, 반. 그래서 적법 절차, 진정성립, 특신상태, 반대신문의 기회를 거쳐야 이걸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금 참고인이 현재 행방불명이에요. 행방불명이 몇 조로 넘어와야 돼? 몇 조로 넘어와야 돼? 부득이 이 조서를 쓸 수밖에 없는 사유 314조로 넘어야 되고 314조는 두 가지 뭐고? 필특, 필요성과 특신상태. 요 판례는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행방불명이니까 일단 갖췄어. 그런데 원래 그 조서를 믿으려면 본인이 나와가 원진술자가 나와가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맞습니다 하고 특신상태까지 갖추고 반대시험을 받아줘야 믿을 수 있는데 본인이 원진술자가 안 나왔다면 이걸 믿기가 어려워. 그럼 그 특신의 조건은 완화됩니까? 더 까다로집니까?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단순하게 아마도 그게 사실이겠지 이 개연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야. 왜? 본인이 안 나왔는데 그럼 그걸 좀 더 믿으려면 뭔데? 다른 일반적인 범죄같이 뭘 주라? 확신을 주어라. 그래서 의심 여지 없이 확신을 주어야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내용이 판례죠. 자, 2번 판례도 마찬가지. 3번 판례 벌써 원래 두 번 정도 나왔죠. 갑의 집을 영장을 받아가 압수수색했는데 을병에 테이프가 나왔다. 여러분 테이프가 나왔는데 이때 갑과 아무 관계없다. 그럼 그 녹음 테이프는 갑과는 관계없으니까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 수집 증거죠. 자, 넘어갑니다. 4번 벌써 이제 수시로 나오기 시작했죠.
진술 거부권의 고지 규정은 법률상 뒷받침이 되고 공직선거법에 당시 규정 없었고 그럼 고지 안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5번. 자, 이것도 이미 나왔다. 올려놨다. 경찰시험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진술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했다. 그럼 적법의 위법이야? 위법이고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 넘어가자. 6번 최근 판례. 요 판례도 나오게 되면 위법 수집 증거 파트에서 나옵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니까 여러분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참고인이죠. 너가 수사할 때는 무조건 기록 안 남겨야 돼. 남겨야 돼. 수사 기록. 어디 편철해야 돼요? 수사 기록 편철하고 요거를 요거를 뭔데 피의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참고도 똑같이 해야 돼요.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그 자체가 위법이야. 왜?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 그럼 그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절차가 위법이죠. 그럼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7번에 요것도 좀 조심하자. 지금 바로는 나오겠나 싶지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요것도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문제로 나올 만한 그런 비중이 있는 판례야.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수표입니다. 주목. 그럼 이 수표는 책 보지 말고 수표는 전에서 들은 증거입니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직접 증거입니까? 증거가 되죠. 이건 전문입니까? 그냥 자체가 원본이야. 원본이죠. 그럼 이걸 전문법칙 적용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자체가 증거인데. 따라서 전문법칙 적용되는가? 소고 그렇지 않다. 다만 원본이 아닌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하단에 출친거 뭐라고 돼 있니? 수표 원본이 아니라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한 경우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자 여기서 중요하죠.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그 다음에 정확하게 옮겼다. 정확하게 옮겼다. 이걸 전사라 그래. 정확하게 전사해야 된다는 증명이 되어야만 될 것이다. 그죠? 자, 우리 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갑시다. 여기서 증명력입니다. 요거 1번 아까 봤고 2번 아까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요거 아까 봤죠? 자, 넘어갑니다. 22페이지 3번도 요거 아까 봤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판에서 거기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2절에 1번에 2, 3 요 두 개가 중요하죠. 첫 번째 즉시범인가 여부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가는 우리 형법에서 필요한 부분이야. 그럼 우리 형소법에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쟁점이야. 자 7번 볼까? 공소기각 결정사유 몇 가지? 자 여러분 공소기각 결정사유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뭐였죠? 경, 포, 취, 사. 요 중에서 두 번째 범죄될 만한 사실이 아무리 공소장 읽어봐도 포함되지 않을 때 무죄 판결은 두 가지 뭐였죠? 그 범죄와 관련해서 뭐가 없거나 증명이 되지 않거나 둘째는 뭐였죠? 죄가 되지 않을 때 여기서 그럼 어느 때는 여기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가고 어느 때는 무죄로 갑니까? 이런 문제. 범죄될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국 죄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 무죄로 가야 됩니까? 공기결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예요. 여기서 이때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누가 봐도 이건 죄가 될 게 아예 없어. 그럼 이때는 무죄입니까? 공소기각 결정입니까?
공소기각 결정이고, 이거는 좀 죄가 될까 안 될까 좀 애매하다 보니까 뭘 해보자. 심리를 해봤더니 죄가 되지 않더라. 그럼 이들은 공소기각 결정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3번 요 사건은 재판을 좀 해봐야 돼. 해봐야 되니까 바로 공소기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본 사례죠. 자, 그 다음에 넘겨봐. 23페이지에 자 거기 2번 판례에서 교통사고인데, 자 책 보지 말고 주목. 교통사고인데 처음에는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으로 조사해봤던 죄가 없어.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반의사 불벌이야. 불벌이고 이미 무죄 판결 났어. 여러분,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부른 의사가 있으면 뭐가 되니? 무죄입니까? 공소기각입니까? 공소기각인데 이미 무죄 판결 나면은 피고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공소기각 대신 무슨 판결 선고할 수 있다? 무죄 판결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사례. 넘겨보자. 자, 요건 2015년도 6월달 판례인데,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형소법보다는 형법에서 나올 만한 판례야. 거기 뭐고, 피고인이 공모해서 피해자 갑과 을을 기망하여 갑과 을과 및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사기죠. 그럼 사기로 기소됐는데 갑은 피고인의 팔촌 혈족이고 더군다나 병은 피고인의 부친이야. 그럼 이럴 경우 이른바 친족 상돌에 적용될 것인가 해서 밑에 밑줄 친 거. 피갑은 팔촌 혈족이고 병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갑을 병에, 여러분 뭔데, 만약에 아버지 재산을 그냥 사기를 쳤다 해버리면 친족 상도 되겠죠. 자기 아버지니까. 근데 아버지 단독 소유야 합유야. 합유는 다른 외지인도 다른 친족 아닌 사람도 소유권에 돼 있어. 그럼 합유 형태일 때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더라. 그럼 내가 요 판례를 옮기고 보니까 아이고야, 요 문제는 형사소송법보다는 어디에서 나올 만한 문제입니까? 형법에서 나올 만한 판례. 그렇죠. 그걸 좀 조심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판력에 관련된 최근 판례. 자, 거기 쟁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조세범 처벌법 10조 사망이 뭔데? 조세범 처벌법 10조 사망은 내가 거래한 적도 없는데 마치 거래한 것처럼 영수증 끊어줘. 허위 영수증 발급이야. 자, 그럼 거기 쟁점 두 문제 봐봐. 그럼 허위 영수증 발급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럼 이것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지, 특가법상, 자, 이거 보세요. 특가법 몇 조라고 되어 있어? 자, 특가법 8조에 2, 1항은 뭔데? 이런 조세범 처벌법 10조 사망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영리 목적으로 할 때야. 아예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대규모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훨씬 가중되겠죠. 자, 따라서 조세범 그 허위 영수증 발급하는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조세범 처벌법 10조 사망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것이 알고 봤더니 영리 목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라 다수 이루어지게 되면 특가법상의 뭐였죠? 일제미가 포괄일제 될 수 있다. 포괄일제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럼 거기 밑에 한번 보자. 판례 1번. 자, 줄친 것만 보세요. 조세범 처벌법 10조 사망의 각 위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하고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며 방법관에도 동일성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반에 평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산된 금액이 특가법상 일정한 금액에 해당되면 특가법상의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가 이 사람은 지금 판결이 확정돼서 뭐로? 특가법이가 조세범 처벌법이가.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기판력에서 나올 수 있는 최근 판례. 자, 그럼 다시 판례 쟁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조세범 처벌법 10조 사망의 각호로 처벌되었고, 뭔데? 확정 판결로. 문제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 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7번 볼까요? 이 말은 뭔데? 이 사람이 과거 허위 영수증 발급을 A, B, C 등이 있었는데 요것만 봤을 때는 그냥 일정한 액수가 안 되니까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벌금 등의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요 가만히 봤더니 D, E, F, G, H 같이 아예 영리를 목적으로 토탈 해버리니까 뭐가 되겠니? 일정한 특가법상의 금액 초과해버립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를 합쳐보니까 특가법상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수증 발급이 돼. 근데 문제가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하겠니? 저는 A, B, C 세 건의 과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확정되었으니까 면소해 주세요. 왜? 일제히 일부에 대한 판결의 확정력은 일부에 미쳐 전부에 미쳐? 전부에 미치지 않습니까? 요걸 주장인데 판례가 닥쳐야 돼요.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네가 확정된 건 뭐로 확정됐니? 특가법이니 조세범 처벌법이니? 조세범 처벌법이고 이거를 다른 행위와 결부시켜 보니까 특가법상의 일제라면 기판력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단의 판례 쟁점 두 번째 문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 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에 확정 판결로 받은 것은 특가법이야, 조세범 처벌법이야. 조세범 처벌법으로 확정되었고, 다음 넘겨봐. 자, 넘겨봤더니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 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주목. 여기서 봐. A, B, C 세 사건이 D, E, F, G, H와 결합해 봤더니 단순한 조세범 처벌법이야 특가법을 구성해. 특가법상의 포괄일죄를 구성할 때는 이것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봤고, 그럼 안 미치면 이 범죄에 대해서 특가법상의 면소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봤던 사례됩니다.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상소. 자, 일부 경합범이다. 경합범 동그라미 쳐봐. 제목이 경합범이니까 일제입니까 수재입니까? 수재죠. 일부 유죄, 일부 무죄에 대해서 검사만 항소하고 무죄뿐만 이유를 기재하고 범인은 전부를 했다. 그럼 일부 상소야 전부 상소야? 전부 상소지. 그럼 전부 상소는 어떻게 한다? 이때 그것만 나머지 확정된 게 아니고 전체를 합쳐서 경합범 가중 통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라. 전부 상소가 된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항소에서 두 번째. 아까 내가 항소 이유서 며칠 그랬노? 며칠? 20일 지나기 전에 항소기각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어. 끝까지 기다려. 그럼 항소 사건은 심판할 수 있는가? 속어. 그렇지 않다. 다음 넘겨보자. 재심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재심은 몇 단계로 진행됩니까? 자, 여러분 현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둘째는 상소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여기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때 바로 재심합니까? 할까 말까부터 결정합니까? 할까 말까부터 결정한 게 2단계입니까? 1단계입니까?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가배 청구를 받아들여서 재심을 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겠죠. 기존의 증거가 허위였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1단계에서 그럼 재심 사유가 인정이 되었어. 그럼 재심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2단계는 재심을 개시할까 말까를 결정합니까? 재심 심판합니까? 심판합니다. 재심 심판 도중에는 죽어도 괜찮아. 말 좀 이상한데. 재심 심판 도중에는 죽어도 공소기가 결정 안 하고 재심 도중에는 쓰러져도 괜찮아. 뭐였죠? 공판 절차 정지 안 해요. 근데 이 사건은 개시하고 난 다음에 개시 전이야. 개시 전은 아직 재심할지 말지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죽었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종료해야 돼요. 언제? 개시 전 죽었다. 이때는 종료한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좀 중요하죠. 자, 경합범 관계입니다. 경합범이니까 일제입니까? 수제입니까? 일제입니까? 수제입니까? 수제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A, B, C입니다. 근데 요 중에 일부의 재심 사유가 있다면 일부를 재심해야지. 근데 문제가 합쳐서 몇 개의 형을 선고했다? 한 개의 형을 선고했다. 이란 말이야. 자, 거기 뭐라고 나있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했다 말은 무슨 뜻인데? 주목. 요런 거 나오면 문제가 두 번 나온다. 어디? 상소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뭔데? 재심에서 한 번 나오고. 상소에는 뭘 문호? 여러 개의 경합범을 가중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이 말은 합쳤다는 뜻이야. 불가분이 됐다는 뜻이야. 자, 그럼 상소에서 나오면 뭐가 나온다? 일부 상소할 수 없다 이거지. 일부 상소입니까? 전부 상소입니까? 전부 상소로 가고. 재심에서 나오면 똑같아. 하나의 형으로 묶은 이상 재심은 C만 해야 돼? A, B, C 다 해야 돼? A, B, C 다 해서 심판하되 이때 어차피 A, B, C가 다 왔으니까 나머지 A와 B의 형벌을 다시 정할 수도 있어. 다만 원래보다 더 나빠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원칙? 불이익 변경 적용이라. 그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 3번은 상당히 좀 시사성이 있는 사건이죠. 이른바 여기서 당시 서강대학교 대학생 김원 유서 대필 사건이에요. 이 유서 대필 사건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 당시 서강대학교 대학생 한 명이 분신 자살했는데 당시 사회단체 동아리 회장이었던 을이 유서 대필로, 여러분 유서를 대필해 줬으니까 자살을 교사했습니까? 자살을 방조했습니까? 자살 방조로 확정되고 복역 중이었어요. 이때 국과수는 뭐까지 했니? 그 유서와 본인 필적이 일치하다 감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것이 과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 뭔가 자꾸 의심스러운 게 많다. 다시 한번 조사해라고 했고 바로 얼마 전 국과수에서는 본인 필적과 다르다. 나는 다른 결과가 나왔고 결국 재심까지 갔고. 그럼 뭔데? 기존의 증거로 사했던 것이 진실이었어요? 허위였어요? 허위였다. 재심사유 있겠죠? 그래서 재심을 하게 되었고 명예회복하게 된 유서 대필 사건이에요. 자, 요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 사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죠? 거기서 좀 우리 공부할 때 필요한 거는 1번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설명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4번 판례 보시면 재심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자, 책 보지 말고 너가 재심 법원에 신청했는데 관할 없으면 어디로 가노? 군인일 때. 같은 신급의 일반 법원 가야죠. 근데 군사법원이 그것도 모르고 재심 개시를 해버렸어. 관할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 A라고 하는 법원이 관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소송 행위를 했어. 그리고 B 법원이 재심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재심 사건을 맡게 되면서 조사해봤더니 그 군사법원이 관할이 없었던 것이야. 근데 이 군사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B 법원은 그대로 재판을 해야 돼. 재심을 해야 돼. 다시 원점을 돌려야 돼. 여기서 우리 관할 파트에서 이거 대부분에서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대립했어요. 그러나 소수 의견은 무시하고 다수 의견은 뭐라고 했니? 우리 관할의 기본 문제에서 관할이 없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 그럼 효력이 있으니까 이때 B 법원에서는 A 군사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무효화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해서 재심을 하자라고 본 사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판례 쟁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판례 쟁점 두 번째 봤더니 그럼 이 재심에서 7번 볼까요? 주목. 요거 과거 판례 달라졌죠. 과거는 유죄 판결 확정 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었으면 어차피 형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재심이 안 된다라고 봤었던 것이 과거 판례였어요. 근데 요 판례를 통해서 뭐라고 봤노? 주모, 야, 이게 일반 사면이 아니고 특별 사면이지 않냐? 그럼 그 풀려날 뿐이지 어차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형선고를 받은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사회 활동할 때 유리하게 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 가! 과거의 판례 입장을 달리했어요. 그럼 우리 판례 보다 보면 과거에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봤었는데 여기서 입장을 달리해서 지금은 유죄 판결 확정 후 특별 사면 받더라도 이때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럼 자 7번 볼까? 잠깐 볼까? 재심을 다시 하게 되었죠?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재판하는데 우리 기억나지? 면소 판결이 4가지 확, 사, 공, 범. 그 중에 두 번째 사면은 무슨 사면? 일반 사면. 그럼 재심을 다시 할 때 면소해야 돼? 그냥 실체해야 돼? 왜? 특별 사면은 사면이 아니죠? 그럼 다시 재심하면서 면소 판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특별 사면이 있음을 들어 거기에 세 번째 판례 쟁점 면소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도 최근 판례 소송촉진법에 따라 불출석 재판에 의해서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뭐였죠?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 지금 피고는 전혀 나왔어 안 나왔어? 아예 안 나왔지? 그럼 안 나왔을 때 자 이때 여기서 뭔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적극 그렇다라 봤어요. 또 만약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책 보지 말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얘들아 항소심 판결 지났지? 그럼 지났으면 주목 지났으면 뭔데? 다시 난 다투고 싶습니다. 요거는 뭔데? 날짜가 지나더라도 다시 다투고 싶은 것은 재심이야 상소권 회복이야. 상소권 회복인데 그 상소권 회복 사유 중에 하나가 자 거기서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라면 상소권 회복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본 사례. 왜? 두 번이나 다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불이익이죠. 그래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좀 뒀다란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판례까지가 제가 저번주에 자료 정리하면서 어디까지 판례 공보가 나왔는가 하니까 지금 9월달이잖아요. 그죠? 9월달이지 9월 1일까지 판례 공보가 나왔고 그럼 그 9월 1일 판례 공보가 언제까지인가 하면 보통 6, 7일 딱까지야. 그래서 거기까지 판례를 다 수록했어. 그럼 요 자료 속에 우리 20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죠.
요 속에 나오는 판례는 2014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2015년 바로 저번 달까지 모든 형사소송 관계된 판례를 다 모아뒀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판례 쟁점 뭔지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소송법이 개정되고 아까 그 개정 자료 있죠? 그거 보시면 딴 거 말고 구속 정지에 관한 즉시항고 규정이 있어 없어? 이제 없어. 그 다음 또 하나가 사람을 살해했을 때 공소시효 적용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하는데 방조는 예외다. 알겠죠? 자, 뭐 그런 점 좀 조심해 두고 남은 마지막 시간 우리 다음 주 시험 정리 잘 하시고 참 잘 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